우리 미주부 주주님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저는 코인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하지 않더라도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근간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비트코인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투기나 베팅, 도박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뉴스에서 자주 보도도 됐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물어보면 비트코인으로 크게 벌었어, 한턱 쏠게 라든지, 또는 코인 때문에 망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원래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나온 건데요. 한마디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분야라는 거죠. 어쨌든 이 비트코인은 현재의 현금 거래제도에 대항한다 라는 취지로 처음 등장했었는데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지방에 출장 가 있는 직원에게 급하게 10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면 보통 은행을 통해서 100만 원을 송금해 주겠죠. 이 과정에서 저와 직원 간의 거래에 이 은행이라는 중개자가 은행 장부에 이체 내역을 기입하게 되면서 제가 직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걸 보증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 중개자에 의존하면서 거래가 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온 이 은행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왔다고 해도 결국 거래를 했던 장부가 삭제되거나 해킹을 당하게 돼서 변형이나 수정이 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만들어졌는데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은행을 불신하게 됐었잖아요.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으로 한 논문이 올라왔었는데,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으로 국가가 발행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제3자의 보증 없이 완전한 탈중앙적인 새로운 화폐에 대한 이론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자, 바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화폐가 비트코인이고, 이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이 블록체인 기술도 적혀 있었는데요.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 5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의 계좌와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 서로 나이나 이름, 성별 이런 정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얘가 철수라고 하면요, 철수가 이쪽에 영희한테 30만 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철수는 다른 4명한테 지금 영희에게 30만 원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4명은 철수의 잔고를 확인하고 돈이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트에다가 철수가 영희에게 30만 원을 보냈다라고 적게 되고, 동시에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보내면 거래가 완료되는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끼리 거래를 할 때에도 서로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거래 내역을 작성하는 이 노트가 바로 블록이고, 블록 간의 연결이 체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기존의 은행은 거래 장부를 꼭꼭 숨겨놓는 형태이지만 이 블록체인은 동일한 장부를 모든 사람이 각자 나눠 가지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 철수가 나쁜 마음을 먹고 본인의 장부에 1억 원을 적어 놓는다고 해도 연결된 다른 사람들의 장부에는 철수가 1억 원이 없다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5명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3명이 장부를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조작된 장부가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소수의 5명이 아닌 100만 명이나 1000만 명 이상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작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죠. 자, 이렇게 조작이 불가능한 투명한 기술이 꼭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값비싼 명품 시계의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누가 기획을 했는지, 어떤 명장이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얼마나 보관이 됐었는지, 또 한국으로 들어올 때 어떤 배를 타고 어느 바다를 건너왔는지, 그리고 매장까지 어떤 운송업체가 운송을 했는지, 이런 모든 과정을 관계자들이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하게끔 블럭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똑같이 생긴 짝퉁 시계를 중간에 끼워 넣게 된다고 해도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해서 짝퉁의 구별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더 이상의 짝퉁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의료 데이터를 이 블록체인 시스템과 연계시킨다면 어떨까요? 의료진은 환자의 진료 기록이나 신체적 특성, 또 현재 먹고 있는 약과 같은 그런 정보들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놓는다면 쓸데없이 반복적인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의료진들은 진료 기록과 신체적인 특성 등을 조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료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데이터를 보험사와 또 연결하게 되면 환자가 직접 서류들을 챙길 필요 없이 이 데이터만 확인해서 바로바로 보험금 지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만약에 우리 몸의 생체 인증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게 된다면 절대로 도용이 불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비밀번호를 몇 번씩 틀려서 계정이 잠기거나 인증번호를 다시 보내야 되고 공인인증서도 계속 갱신하고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 하나로 간단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휴대폰을 바꿨는데요. 휴대폰을 바꿀 때도 정말 불편했던 게 뭐냐면요. 은행 어플에서 또 인증서 재등록하고 이런 작업들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 이런 좀 시간 낭비를 하고 불필요한 이런 인증도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이 분야에 미리 좀 투자를 해놔서 큰 수익을 나중에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이쪽 분야는 좀 생소하고 잘 몰라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하는 ETF의 1년간 주가 변화 그래프인데요. 제가 총 4개를 가져왔거든요. 티커가 BLOK, BLCN, LEGR, 그리고 KOIN 이렇게 4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1년 수익률은 BLOK ETF가 101.72%로 가장 좋습니다. 3년 수익률을 봐도 BLOK ETF가 155% 정도로 가장 좋네요. 자, 그런데 수익률이 좋은 ETF라고 무턱대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ETF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가 어딘지, 또 운영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운영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각 ETF들이 투자하는 개별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한테 잘 맞는 ETF를 골라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도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추석 지나고 또 만나요. 안녕.